여러분은 채소가 모두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45년 동안 노인 내과 전문의로 살면서 저도 그렇게 믿었고 주변에도 그렇게 말해왔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제 아내의 신장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가 당뇨로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검진 결과를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보았던 수치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충격이었던 건 그 원인이 채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소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채소를 사랑했죠. 시금치, 양배추, 옥수수, 감자, 가지, 매일 밥상에 올랐고 저 역시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혈당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몸속 염증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까지 저는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채소 하나하나를 다시 보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논문들을 다시 꺼내고 최신 연구 자료들을 밤새 읽으며 건강한 채소와 위험한 채소의 경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꼭 먹어야 할 채소,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건강을 회복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겪어보셨나요?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몸을 해친 경험.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건강한 줄 알고 꾸준히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혈당이 오르고 몸이 더 피곤해지는 이상한 경험 말입니다. 제 아내처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아내를 되찾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채소와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에 계신가요? 부산인가요? 제주일까요? 댓글에 지역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 여정을 제가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오늘은 반드시 식단에 넣어야 할 4가지 채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채소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자색양배추. 보라색 속에 숨겨진 항산화의 힘. 처음 자색양배추를 추천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그저 색깔만 특이한 채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보라색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몸속 세포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죠. 나이 들수록 염증은 모든 질병의 시작입니다. 심장질환, 당뇨, 위장장애, 심지어 뇌건강까지 대부분 염증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색양배추가 그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주고 변비를 개선해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2세 김영자님, 만성적인 더부룩함과 속쓰림,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색양배추를 생으로 꾸준히 드셔보시라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속쓰림이 줄었고 장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식사 시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죠. 그녀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고 표정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사과 식초와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더 맛있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단, 너무 익히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생으로 과도한 양을 먹기보다는 익혀 드시거나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두 번째, 브로콜리. 심장과 두뇌를 살리는 녹색 보물. 브로콜리는 더 이상 서양 채소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식단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강력한 성분은 설포라펜.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 뇌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9세 정성수님. 수년간 당뇨로 고생하셨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점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브로콜리를 하루 한 번씩 찐 형태로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0.7포인트나 떨어졌고 정성수님은 브로콜리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실 정도로 만족감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마늘과 함께 볶아 드세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펜과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요. 그리고 줄기까지 꼭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주의사항,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트. 혈관을 열고 뇌를 깨우는 붉은 채소. 비트는 요즘 들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혈관명입니다.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불릴 정도죠. 그 이유는 질산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해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혈육에선 인지력 향상, 피로회복 등 활기찬 노년의 핵심 역할도 하죠. 이순옥님 이야기입니다. 75세였던 이순옥님은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비트를 아침 스무디로 드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즘엔 오후에도 활동이 가능해졌어요. 대화할 때도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비트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익히면 단맛이 살아나 먹기 쉽습니다. 사과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피클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하루 반 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비트 색소 때문에 소변이나 대변색이 붉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의사 상담 후 섭취하세요. 이제 남은 채소는 하나. 눈 건강과 세포 회복에 좋은 시금치,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채소들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4. 시금치. 눈과 뇌세포를 지키는 초록의 보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강채소는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시금치입니다. 사실 시금치는 너무 흔해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시니어 건강을 위해선 이보다 더 좋은 채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금치는 눈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영양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두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발생하는 황반 변성,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유지와 인지력 저하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철분, 엽산,
마그네슘 등 노년기에 필요한 미네랄을 고루 포함하고 있어요.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엽산은 세포 분할과 성장에,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숙면 유도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오정희 씨의 이야기. 80세 오정희님은 안구 건조증과 뻑뻑함, 그리고 골밀도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도 눈이 침침해서 쉽게 피곤해지셨죠. 제가 시금치를 매일 데쳐서 나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안구 건조 증상이 줄고 시력이 안정되었으며 골밀도 검사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이셨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된장국, 계란찜, 나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묻히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주의! 생시금치에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신장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면 대부분 파괴되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채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들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들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옥수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혈당 함정. 옥수수는 달콤하고 고소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한 채소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도와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겐 더 위험할 수 있죠. 특히 팝콘, 크림 옥수수, 통조림 옥수수 등 가공된 형태는 더 치명적입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 좋을 게 없습니다. 박모 씨 사례. 66세 박모 씨는 간식으로 통조림 옥수수를 자주 드셨습니다. 달고 간편해서 식사에 곁들여 먹는 일이 많았는데 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130을 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상승하여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모 씨는 옥수수가 건강한 채소라고 생각하셨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지금은 식단에서 옥수수를 완전히 제외하고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대체 식품은 무엇이 좋을까요? 잡곡밥,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 채소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해 옥수수의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2. 감자. 익숙하지만 위험한 탄수화물 채소. 감자는 너무나 친숙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감자는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탄수화물 채소입니다. 한 번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금방 떨어지면서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혈압을 올리는 데도 영향을 주어 고혈압 환자에겐 특히 나쁩니다. 이문수 씨 이야기. 72세 이문수 씨는 밥 대신 감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상담을 통해 감자의 영향력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감자 섭취를 줄이고 고구마로 대체한 결과
혈압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고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감자 대신 무엇을?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감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껍질째 구워 드세요. 계피나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삶은 감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껍질을 제거하면 섬유질이 줄어 혈당 조절에 불리하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3. 가지. 뜻밖의 염증 유발자. 가지도 흔히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의 노년기에는 주의가 필요한 채소입니다. 그 이유는 가지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일부 사람에게 관절통, 피로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있는 분들에겐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옥살레이트 성분도 포함되어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분은 평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지 반찬을 먹은 날이면 관절이 쑤시고 몸이 무거워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지만 가지 섭취를 중단한 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경험하시고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습니다. 가지를 먹어야 한다면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근 뒤 익혀 드세요. 찜이나 볶음으로 조리하세요. 튀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관절염, 신장질환 환자라면 가지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4번 콩조림 토마토. 건강한 줄 알았던 숨은 적.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생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콩조림 토마토입니다. 콩조림 토마토는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품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캔 내구 코팅제에 포함된 비스페놀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호르몬 교란, 인슐린 저항성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 복용 시 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소금, 설탕, 산도 조절제가 첨가되기 때문에 나트륨 과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김술래님, 한때 이탈리아 요리에 푹 빠져 스파게티와 파스타에 콩조림 토마토를 매주 2-3번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쓰림과 혈압 상승이 생기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졌고 나트륨 섭취량도 기준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콩조림 토마토를 제거한 후 6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생토마토를 직접 볶아 사용하는 건강요리법으로 바꾸고 이젠 안심된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생토마토는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단, 가공된 토마토가 아닌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익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하게 먹는 방법. 신선한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세요. 토마토 플러스 마늘 플러스 바질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샐러드에 생으로 넣을 땐 기름기 있는 견과류나
아보카도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좋아집니다. 주의!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에 생토마토 섭취를 피하세요. 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며 몸이 바뀌고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어떤 채소가 내게 맞는지, 어떤 채소는 피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주면 반드시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제 아내가 그랬듯이,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러했듯이, 지금까지 채소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선택해서 먹는 채소로 식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즐겨 드시는 채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채소나 피해야 할 식품이 있으셨나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질문을 반영한 건강 10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